스펙과 영양과 스펙. 실제로 어떤 것이 더 경쟁력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이력서와 영양 이력서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모의 면접 현장을 만들고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와 취업 준비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이력서와 영양 이력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총 2번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각 방의 면접 시간은 30분으로 정하고 변수는 거의 없도록 합니다. 모의 면접에 참가한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신랄하게 평가할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이렇게 긴장 가득한 면접이 시작됩니다. 기존 이력서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A실. 추상적인 질문이 계속되는데요. 원산지가 뭐예요? 외국에서 수출입 하다 보면 관세가 많이 붙고 그렇게 하면서 HRD와 HRM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학점은 낮으네. 재료공학 공부한 거는 흥미가 없어요. 어떻게 업무에 집중하게 할 건지. 이어지는 영어 테스트에 학생들은 진땀을 쏟습니다. 한글로 하면 되겠습니다. I think I'm very good listener. My name is Seung Jae-jung. My age is 27 years old. 그럼 B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역시나 당황한 모습. 스펙 위주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영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죠? 연습 많이 하셨나요? 보니까 토익 점수가 좀 낮다고 생각하면서요. 트렌드라든지 이런 흐름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학습은 별도로 안 하십니까? 10분 후 학생들은 영양 이력서를 가지고 2번째 면접을 시작합니다. A실에서는 어떤 질문이 오고 갈까요? 보다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들.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캠프를 간다거나 실무적인 면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바로는 사실 현장에서 소비 트렌드를 유럽 여행에서 제일 느낀 점은 어떤 거예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영어 스피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는 875점. 그래서 한 달 만에 150점. 150점. 놀랍게도 영양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토익 점수가 단기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묻습니다. B실도 면접이 한창인데요. 이력서에 적힌 경험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리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리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인사 직무에서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핵심 강점은 뭐예요? 사회적 경험이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하고 채용이 된다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생산성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 또한 보다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3학년 일자리 사업반이라는 대활동에서 운영 지원 실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 일단 4학년 때 제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는데 역량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이 원인을 빨리 찾고 해결하는 직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등지하고 안나푸르나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육박지를 등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트레킹에 대한 정보를 여행에서 접하게 되고 이제 네팔로 넘어가서 이제 먼저 트레킹을 다녀오신 분들한테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단점을 지적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범함이라든지 도전성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여 기존 이력서와 영양 이력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어려우니까. 일반 평가는 우리가 자꾸 캐물어야 돼요. 진짜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근데 영양 평가가 있다면은 이미 그 판단을 하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치관이 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 이력서를 쓸 때는 상황 행동 결과라는 뭔가 구체적인 제시된 상황에 제가 딱딱 들어맞춰서 쓰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제 이야기를 풀어쓸 수 있었어요. 역량 이력서의 개념하고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상 자체가 스펙이 아니다가 아니고 스펙을 어느 정도 기본 알고 하면서 그 이상이 넘는 게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역량으로 평가하는 거지 스펙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뭘 느꼈다. 문제점 해결된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내가 회사에 들어온다면은 이렇게 회사에 기여할 거다. 그걸 보더라도 기업은 역량을 보든 이렇게 보든 역량을 봅니다. 어떤 형태로도 역량을 보기 때문에 역량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면접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기존 이력서에서는 아무래도 제 기본적인 스펙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았고 역량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볼 때는 좀 더 제 안에 있는 그런 진솔한 모습들이나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역량 이력서 때는 제가 한 경험을 토대로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풀어낼 수 있는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기업도 역시 잘못된 어떤 스펙으로 이렇게 채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 일단 역량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바뀔 거고 자기 스토리, 자기가 할 방향,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들을 다 역량을 통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하게 질문할 거리도 있었고 알기는 되게 좋았고 실제로 이제 스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외에 또 기업에 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역량 이력서는 좀 볼 수 있었죠. 저희들 그 역량 이력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역시 그 일반 이력서하고는 그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개인에 대한 그 철학이라든지 삶의 가치관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평가도 우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결과 6명 중 5명이 역량 이력서 면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펙과 역량은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스펙과 역량은 진정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상호 보완적인 요소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자가 함께 즐거운 채용문화, 행복한 평생 직업으로 가는 길, 적정 스펙과 역량 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